카카오가 한국을 접수한다. 카카오가 한국을 접수한다. 제가 요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입니다. 카카오가 한국을 접수한다. 인천유 입에 달고 다니는 말. 카카오가 한국을 접수한다. 심지어는 삼성전자보다 좋은 회사일 것이다. 앞으로 삼성전자보다 좋은 회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는 말이죠. 왜 제가 한국을 접수한다라는 말을 쓰는지 여러분이 딱 감이 잡힐 겁니다. 왜 한국을 접수한다 그러나?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이죠. 플랫폼의 대표 기업입니다. 플랫폼의 대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마치 서울역 같은 그런 기업이다 그랬죠. 서울역 같은 기업.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우리나라는 역 이런 걸 쓰였죠. 역 혹은 기차가 들어오는 어떤 그 위치 그런 걸 플랫폼이다 그랬죠. 플랫폼으로 지금 열차 35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 옛날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념이 플랫폼의 개념입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장사를 하면은 뭔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 잘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신도림에다가 신도림을 내가 아도를 쳤다. 그 신도림역에다가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다가 아주 매력적인 여러 가지 상품들을 쭉 진열해 놨다. 옷가게도 좋고 또 빵가게도 좋고 음식점도 좋고 이렇게 쭉 진열해 놓으면은 거기에 있는 음식점이나 빵가게나 다 잘 되겠죠. 옷가게도 잘 되고 뭐 신발가게도 잘 되고 뭐를 하더라도 다 잘 된다. 이게 플랫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다 생각하시고 여기에는 신도림역 생각하시면 거기에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라는 거죠. 거기를 와서 이제 다른 데 이동하니까 이제 그런 개념.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에 우리가 항상 갑니다. 가서 네이버에 가가지고 다른 쪽으로 네이버에 가서 뉴스도 검색하고 여러 개를 만나죠. 쇼핑도 하고 또 네이버에 가가지고 뭐 지식인에 들어가서 지식 뭐 묻고 싶은 거 묻기도 하고 여러 궁금증이나 우리의 할 것들을 네이버에서 우리가 해결합니다. 또 카카오에서 늘 우리가 카카오에 있으면서 거기에 친구하고 안부를 전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들을 카카오를 통해서 받고 또 뭐 우편 내용 뭐 우편 온 것들도 카카오로 오고 요즘 뭐 모든 것이 카카오로 다 연결되어 있죠. 심지어는 보험 들어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 말씀도 카카오로 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플랫폼입니다. 모든 게 다 카카오로 들어오는 거죠. 카카오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카카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카카오에서 뭔 사업을 하게 되면 무슨 사업을 하든지 다 잘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그 외에 이제 NHN이라든가 더존 비존 뭐 이런 것들이 플랫폼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쭉 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발전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 플랫폼 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 또 우리 그 온라인의 어떤 발전사라고 그러면 될까요? 발전사 이런 것들이 카카오의 그 어떤 이력이에요. 이력. 그래서 그것을 잠시 한번 또 보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또 말씀을 좀 듣고 가보자 하는 거죠. 자, 카카오. 우리에게 왜 카카오가 중요한가 하는 것, 요 얘기를 제가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어떤 단계 같은 것도 좀 좋고, 발전의 단계, 이런 것도 좋고, 또 제가 카카오에 지난번에 한번 그 재무구조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드렸어요. 카카오의 재무구조는 어떤가,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쭉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인터넷의 발전 단계, 그러니까 인터넷 플랫폼의 발전 단계라고 해서 1단계가 이제 PC 인터넷 같은 건데, PC 인터넷에서 이제 아마존, 야후, 구글, 다음, 네이버, 이런 것들이 이제 1단계 초창기에 플랫폼의 시작이죠. 시작. 그래서 이제 플랫폼의 시작은 이제 인터넷으로 시작됐다. PC 인터넷으로. PC 인터넷이 시작됐는데, 그때 나왔던 것이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야후가 이제 포털 야후죠.
또 구글이었고 다음이었고 네이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다음이 먼저 시작했는데 나중에 네이버가 다음을 갖다가 앞서버렸죠. 두 번째 플랫폼 단계가 이제 모바일이에요. 모바일이라서 그때 이제 등장했던 게 페이스북, 넷플릭스, 또 유튜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카카오가 시작이 됐죠. 카카오가 시작이 돼서 카카오가 다음과 이제 합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3단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인공지능 기반의 O2O,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앞으로.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 전망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O2O다. O2O.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주는 인공지능 기반, 인공지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준다든가, 또,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번역 같은 거 그렇죠. 이 번역, 통역 이런 것들. 요거 굉장히 좀, 지금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O2O.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주는. 그리고 또 공유경제, 막 시작된 공유경제가 앞으로는 주력 기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 커머셜.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같은 거. 그다음에 미디어 있죠, 미디어. 그래서 미디어에서 이제 넷플릭스나 뭐 티빙 같은 게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티빙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쭉 보고 또 TV도 보고 뭐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도 연결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진화를 하면서 방송 송출권을 공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화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이 미디어에서 좀 이런 이제 하나의 그 공유경제 미디어 이런 것들은 발전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콘텐츠 쪽으로는 이제 도서, 만화, 웹툰 이런 그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스트리밍 개념으로 바뀐다. 또 구독 개념, 광고 수익 모델로 전환한다. 그래서 콘텐츠 IP.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이게 다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랑 관계가 돼 있죠. 공유경제 플랫폼이라고 그랬는데 커머스도 지금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이 하고 있고, 미디어 기능도 카카오 TV라든가 네이버 TV 같은 데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요. 콘텐츠는 좀 많이 발전돼 있죠. 도서, 만화, 웹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시작되는, 현재는 여러분 그냥 뭐 SNS, 카카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쭉 진화가 되면서 그런 발전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이 이제 O2O 기반의, 금융이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O2O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은행이라든가 또 증권이라든가 보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바뀌면서 각종 다양한 그 고객의 욕구를 갖다가 인공지능으로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O2O,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연결이 되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3단계 플랫폼. 그 단계로 발전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야후의 손정희 회장이나 또 네이버, 또 카카오에서 자꾸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삼성에서 인공지능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발전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장성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이제 속도로 성장이 된다. 그래서 카카오가 한국을 접수한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한국을 접수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뭐 카카오 네이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뭘 하는가 하는 건데, 카카오가 톡을 기반으로 해서 카카오 스토리, 또 모바일 게임도 하죠. 모바일 광고도 하고, 또 커머스도 하죠. 커머스는 이제 상품 판매를 얘기하는 거다. 선물하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컨텐츠 연계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이제 모빌리티에서 택시, 대리운전, 주차, 내비 등 카카오 T 쪽으로 나가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톡비즈, 광고에서 이제 톡비즈, 카카오톡의 밑에 광고 쪽으로 쭉 하면서 거기서 이제 카카오페이로 가가지고 카카오페이에서 카카오 증권으로 연결되고 있고, 또 유료 컨텐츠를 판매하고 있고, 또 카카오 페이지가 급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지금 카카오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핀테크 사업 쪽에서는 이제 올해 굉장한 발전을 일 것이다라는 건데, 카카오 뱅크, 증권, 보험 이런 쪽으로 성장이 되고 있고, 또 광고도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톡비즈 광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다시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금융 같은 경우에 카카오뱅크가 작년도에 이제 본격 카카오로 이제 영입이 돼서 카카오가 이제 대주주가 됐어 카카오뱅크에.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이제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하는 거.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또 카카오페이가 급성장을 하면서 한국의 알리페이가 될 것 같다 하는 거고, 올해 거래액이 50조 원이고 여기에 이제 바로 투자증권을 인수해 가지고 증권업에 진출하고 또 보험업에도 진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핀테크를 비롯한 이런 이제 급성장의 그 스토리를 쓰게 될 것이다. 그 외에 이제 카카오 페이지죠. 카카오 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웹툰, 웹소설, 플랫폼, 드라마, 영상까지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쭉 진화가 되면은 이제 넷플릭스 같은 그런 형태로 진화가 될 것이고, 잘 아시는 것 같이 멜론 서비스하고 또 이제 그 매니지먼트, 연예 매니지먼트죠. 또 콘텐츠의 제작, 영화나 이런 것의 제작까지 해가지고 카카오 M이 이제 멜론 서비스에서 시작해서 쭉 좀 그쪽에 콘텐츠 산업으로 성장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에서 성장해가지고 투자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투자 플랫폼. 카카오페이가 물론 카카오 증권과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P2P 플랫폼 식으로 투자 플랫폼으로 좀 진화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으로 쭉 진화되면서 직접적으로 투자자들을 찾아가서 투자의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간다. 이게 상당히 이제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카카오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카카오 두 종목 중에서 오늘은 제가 카카오만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자, 카카오는 주가가 19만 5천원, 19만 1,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4만 3천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장기라인까지 내려왔죠. 최근에 모양 보면은 음봉으로 이제 깨기도 했지만 어제 오늘 양봉으로 이제 이 장기라인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만 보게 되면은 주가는 더 빠질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대량의 거래를 만들면서 오늘 카카오가 어제 오늘 이렇게 양봉을 내면서 잘 지켰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4%긴 합니다만은 양봉을 내면서 잘 지켰다라는 거죠. 자, 워렌 버핏 얘기가 투자를 해라,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해라,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 했습니다. 투자가 뭐냐 하는 건데,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고 일정 부분의 수익이 보장되는 그것이 투자다, 그 얘기했어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원금이 보장되고 일정 부분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투자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투기는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투기는 투자가 아닌 게 투기다. 그야말로 달리 얘기하면은 원금 보장도 안 되고 원금 보장이나 수익의 보장이 안 되는 쪽이 투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그 기업이 안정성과 성장성이 동시에 있는 그런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업이 바로 카카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카카오다. 안정되고 안정된 그 성장 기반을 갖추면서 또 성장이 매력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가 그야말로 벤자민 그레임이 얘기한 어떤 투자의 종목에 딱 적합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우리 워렌 버핏은 블랙 먼데이 때 그 코카콜라 샀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우리 코로나 위기 때 여러분은 카카오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위기 때 카카오를 사라. 요거는 여러분이 코로나 위기 때 여우가 카카오를 사라 그래가지고 카카오 샀다가 굉장히 나중에 큰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또 요거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란 얘기예요. 빨리 팔 생각 마시고 좀 길게 봐서 사가지고 쭉 가져가겠다. 계속해서 매수하겠다.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겠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거 하나 건졌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라. 물론 뭐 다른 거 다 밀려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옮기기 어려운 분들은 뭐 그 종목도 올라갈 때 옮기면 되지 뭐. 그 종목 올라갈 때. 물론 그 종목 올라갈 때 카카오도 올라가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카카오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여러분 갖고 있는 좀 급락한 종목이 먼저 올라갈 것인가 볼 때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갖고 있는 급락한 종목이 먼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현금을 들고 있다면 대안은 카카오다라는 거죠. 한국을 접수하는 기업 카카오, 요걸 이제 매수하라 하는 것이고, 오늘 카카오는 수급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말이에요. 오늘 외국인들 매매 동향 잠시 볼까요? 외국인들이 오늘 뭘 샀나 하면은 셀트리온을 샀습니다.
셀트리온을 많이 사고 나머지는 다 팔았어요. 삼성전자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 자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순매매 그 상위 외국인 쪽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코스피 순매수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 보니까 오늘 매수 1위는 외국인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1000억을 샀어요. 1000억을 샀고 삼성바이오를 118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팔기는 삼성전자를 3,400 팔았어요. 카카오도 286 팔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매도할 때.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가 아니면 주가 잘 안 내려오니까 외국인 매도할 때 좀 사보자. 네, 오늘 외국인들 뭐 카카오가 미어서 파는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 팔고 있고 현대차도 팔고 있고 하이닉스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도 판 거예요. 또 셀트리온 왜 샀느냐 하는 것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가 이뻐서 산 것이 아니라 요거 공매도 많이 했던 쪽이라서 공매도 쇼크보 많이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일부는 쇼크보도 들어왔을 거고 또 일부는 쇼크보 들어오니까 산 것도 있을 겁니다. 기관 외국인들 쇼크보 들어오니까 사야지. 게다가 이제 오늘 셀트리온 여러 가지 재료 나왔죠.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 본격 개발하기 시작했다 하는 본격 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서정진 회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정진 회장의 발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외국인들 강력 매수 1000억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재료가 되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카카오를 팔았다. 현대차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 때 그때 아니면 여러분이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팔 때 카카오 저점 매수하자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고 좋은 투자 될 거예요. 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와 투기, 투자는 말이죠. 원금이 보존되고 여러분의 일정분의 수익도 보존되는 이게 투자입니다. 투자는 면밀히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야 되고요. 투기라고 하는 것은 원금도 보장 안 되고 수익도 보장 안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투기가 되는 거죠. 운이 좋거나 재료가 잘 맞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운 좋으면 올라가고 운 나쁘면 내려가고 이게 이제 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투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주식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할 때 투자와 투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투자 쪽과 투기 쪽의 계좌를 좀 분리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계좌는 사가지고 좋은 가격 올 때마다 계속 사고 투기라는 계좌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빠르게 매매해가지고 손절 라인 잘 지켜서 매매하면 됩니다. 저도 이제 투기 종목들도 하죠. 그래서 투기와 투자를 같이 하는 리버모식의 어떤 투기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한 분야예요. 근데 그게 항상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만 하세요. 장이 좋을 때, 또 장이 완전 급락해가지고 완전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신용 쓰지 말고 잠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먹거나 이런 전략이 좋다는 거. 자, 투자와 투기. 자, 카카오는 투자의 개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을 접수하는 카카오 그런 관점으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